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설 연휴가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데일리 비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의 주요 투입 보시죠. 저스틴 선, 제가 어제 데일리 비트에서도 소개드렸죠. 갑자기 나와서 트럼프 덕분에 내가 돈을 벌었다.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트럼프 밈 잘 될 거다라고 갑자기 트럼프의 찬양가로 돌변한 저스틴 선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저스틴 선이 큰손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무려 1200만 불에 3000만 불, 7000만 불, 아무튼 거의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저스틴 선 돈이 많긴 했나 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이렇게 큰 투자를 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지금 뭐 그 돈, 그리고 플러스 다른 투자자들이 모금해준 돈으로 비트와 이더를 합쳐서 3.5억 달러어치나 매수를 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또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런 암호화폐 업계의 큰손 거부 이 저스틴 선이 이 본인의 어떤 입심양면을 위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막 때려넣고 있는 현상, 굉장히 잘못된 현상이라 생각이 드는데, 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고맙게도 비트코인을 그 돈으로 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이너들한테는 또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윗 소개 드려봤고요. 자, 21st Capital의 시나라고 하는 사람이 좀 반전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첫 줄은 나는 100%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이 통과될 거로 본다 라고 하고, 바로 다음 줄에는 근데 이게 언제 될지는 전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첫 문장만 보고 이 트윗을 눌렀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자, 너 첫 번째 줄 보고 들어왔지? 보려고 들어왔지? 근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언제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법안 통과시켜서 20만 개씩 매년 살지는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랍시고 나와서 이거 언제 된다, 언제까지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지 마라 라는 날카로운 일침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가져와 드려봤습니다. 희망 고문하는 거거든요, 결국. 희망 고문하면서 이 코인 팔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조회수 늘리고 클릭수 늘리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거죠. 이런 거에, 이런 수법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모아 나가면은 언젠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요인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서 계속 오를 거니까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럼블이라고 하는 캐나다 기반, 캐나다에서 시작된 이 유튜브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여기가 비트코인 보유를 공식화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와 이렇게 트위터 상에서 이 크리스라고 하는 대표가 트윗을 몇 번 주고받더니 마이클 세일러의 조언을 실제로 받았대요. 미팅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럼블이 비트코인을 보유했습니다. 보유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한 개수가 안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추후에 또 뉴스가 나오면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마이클 세일러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지금 이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for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적 도입 물결을 이끄는 그 무브먼트를 지금 담당해서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입하는 기업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고요. 럼블도 아마 이제 여기에 가입을 했을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기업이 하나 더 늘어났다. 그리고 럼블 같이 상장사입니다. 여기가 또 유튜브의 아성을 넘보는 이 검열 없는 유튜브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도 비트코인을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전략 자산 채택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이 기업 민간단에서의 전략적 비축 자산 채택 움직임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시각, 낙관적인 시각 굳이 놓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트윗은요, 굉장히 재밌는 그림입니다.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로그 함수로 그리면 이렇게 점차 상승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결국 가격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계속해서 2140년으로 예상되는 이 비트코인의 발행이 끝나는 그 해까지 약간 플랫하게 누워버리는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죠. 여기 있는 그림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S커브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눕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이 특정 임계점이 지나면 완전히 위로 솟구쳐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뉴 노말,
완전히 브레이크아웃돼서 뉴 노멀로 가버리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 이 형광 색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의 가격은 300 밀리언, 그러니까 1비트코인당 3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S커브를 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재밌는 그림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 즐기시라고 가져온 거긴 하지만 왜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비트코인이 그냥 지금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거치면서 사이클마다 점점 가격 상승폭이 줄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줄어들 거라고 보는 시각은, 그러니까 하나의 시각이죠. 꼭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어떤 임계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대중화가 더 급격하게 발생하는 어떤 임계점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하급수의 법칙, 지수함수의 법칙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 가능성을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는지 사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희망회로를 돌릴 필요도 없지만 너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우리 투자자들한테 좋지 않은 마인드셋이지 않겠습니까? 자, 블랙록의 레리 핑크, 나도 비트코인 믿는다라고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또 하셨네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는 그런 코너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 풀 영상을 다 봤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블룸버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다른 분도 계세요. 근데 AI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한 겁니다. 통화 가치 하락이 걱정된다면 국제적 자산인 비트코인이 있다. 나는 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아주 소신을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한국인들에게 특히 공감될 만하고요.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우리 주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 많이 하시죠. 근데 미국 주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달러 가치 하락을 보존하려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니까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좋은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다. 달러와 가치까지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드시 투자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레이 달리오 CNBC 인터뷰에 나오셔서 비트코인이 대체불가 자산이고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낮출 거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또 해주셨네요. 레이 달리오는 전략적 자산 배분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뭐 특정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해서 그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워렌 버핏과는 다르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고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걸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유명하죠. 이분은 올해부터는 채권 비중 줄이고 금과 비트코인 비중을 늘린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가 너무 많은 부채 위에 올라가 있다. 부채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채 문제가 신용 경색, 크레딧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서 위험하다. 채권에 투자하지 않겠다. 그게 국채라 하더라도. 그러므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면서 이제 그 의견을 밝히는 거죠. 비트코인이 결국 이 앞으로 언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 레이 달리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신용 경색 리스크에 아주 좋은 대체제라는 거를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너무 비관적인 앞으로 미래를 전망할 필요는 굳이 없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크레딧 리스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는 10만 3,600불, 10만 4,000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행정명령이 드디어 나왔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국가 디지털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 보호하겠다. 개발자와 채굴자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채굴 자유 보장하겠다. 개인의 자기 수탁, 그러니까 셀프 커스터디죠. 권리를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뉴스를 통해 접했던 대로 SEC 위원장의 폴 애킨스, 재무장관의 스콧 베센트, 그 다음에 암호화폐 AI 위원회 총괄로는 데이빗 sak스가 중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동안 다 뉴스를 통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라서 사실상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었어요. 바로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못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진취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나 아니면 법안, 입법 발의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20만 개씩 사서 5년 동안 100만 개를 사겠다고 한 그 법안 있죠? 그게 진짜로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비트코인 관련된 정책과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 진취적인 드라이브
강공을 펼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일단 행정명령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데이비 삭스 그 암호화폐 위원장은 암호화폐와의 전쟁이 끝났다, 미국이 혁신 리더십을 찾는 시작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트럼프 유가 금리 내려라 라고 지시를 해서 S&P 500이 6,100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아무래도 이 다보스 연설에서 트럼프가 화상으로 등장해서 이 오펙에다가 직접적으로 유가 인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다가는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이게 아주 크게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해당 연설에서 자신이 방금 암호화폐와 AI 관련된 행정명령도 서명을 했으니 우리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혁신의 물결이 올라타서 함께 나가보자, 이런 아주 낙관적인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유가 금리 인하해라. 아주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물론 이제 그렇다 그래서 오펙 산유국들과 유럽이 트럼프 말 듣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무튼 이제 트럼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증시에 계속해서 아무튼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증시에 우호적인 발언을 할 거다. 그리고 결국 증시가 좋은 영향을 받으면 비트코인에도 당연히 좋은 움직임이, 좋은 물결이 흘러 들어오겠죠. 예, 좋은 앞으로 상황 계속해서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왔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예상치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하락했었는데 낙폭을 0.4%로 줄이긴 했으나 아무튼 떨어졌네요. 계속해서 실적 발표 결과가 다 미국이 지금 좋은데 실적 발표 시즌 막판에 좀 안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좀 수요가 살짝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경기가 계속해서 좋을 거다, 낙관할 거다, 낙관만 너무 이어가기보다는 이런 객관적인 뉴스들도 보면서 밸런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채, 미국 재무부가요, 지금 부채 한도 회피 특별 조치를 일단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연방 정부 예산 이거를 계속해서 이 부채 한도를 확대하면서 충당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 투자를 연방 정부가 중단을 해서 여기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이 부채 한도 증액으로 끌어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은 이제 이자를 포함해서 전액을 보전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에는 그래서 실질적 손실이 없는, 그러니까 약간 보장된 그런 어떤 대출이다.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연방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을 정부가 끌어다 쓰고, 근데 끌어다 쓴 거를 무조건 이자를 포함해서 전액 보전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을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나 봅니다. 공무원들도 이제 이걸 끌어다 쓴다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이자도 받고 하니까. 뭐 계속해서 그동안 부채 한도 위기 때마다 이런 회계 기법을 사용해 왔대요, 미국 재무부는. 그리고 이번에도 이거를 활용하면은 올해 3분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게 시장의 관측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죠. 어느 정도 해결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미국이 계속해서 국채를 찍어낼 수 있는 여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튼 뭐 저는 이제 비트코이너로서 미국이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유동성을 시중에 푸는 게 좋은 현상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좋은 영향으로 비칠 거니까 약간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거는 시민들의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서 좋지 않은데,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되니까 또 양날의 검인 그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예, 아무튼 환율, 유로화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그 달러 인덱스는 요즘은 이번 한 주 동안은 계속해서 보합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유로화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강세 영향에서 여전히 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450원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한동안 계속해서 1500원을 곧 뚫을 거다, 이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래도 자유로워지긴 했습니다. 유로화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유럽 쪽에 있는 투자은행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계속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기조는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유로화가 이제 달러당 1유로 시대가 열릴 거다. 페리티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유로화가 1.04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가면 갈수록 1달러는 1유로 요 세상에 곧 올 거다라는 게 미국 이 유럽 쪽 투자은행 투자자들의 지금 전망이기도 합니다. 원자재 트럼프발 변동성에도 유가가 소폭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문제입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오펙 산유국들에 요청한 것처럼 유가 끌어내려라 라고 요청한 것처럼 유가를 잡아야 결국 트럼프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석유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할 거고 오펙에다가도 유가 내려라 라고 부채질을 하겠지만, 이 트럼프 정책 대부분이 결국 유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는 그런 전망도 많아요. 전략 비축유 재비축, 러시아 제재 강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구매 중단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과연 유가가 내려갈 거냐, 이렇게 이제 시장은 아직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브렌트유와 WTI는 각각 79달러 그리고 75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밈 보시죠. 드웨인 웨이드 존슨이죠. 더 락으로 유명했던 이 친구가 이제 영화에서 고점에서 너 저번에 15% 빠졌을 때 샀지? 그랬더니 이 뒷자리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 나 85,000불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니까 드웨인 존슨이 깜짝 놀라면서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15%씩 빠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못 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은 더 못 사는. 근데 가격이 오른다고 이제 또 못 사는. 언제까지 가격이 빠지면 살 거다라고 하는 약간 이런 모순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매수 못 하는 거죠. 그죠? 이 모순적인 심리. 이거를 이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월 초 중반에 주간으로 비트코인이 15% 빠졌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이때 사면 되는데, 믿음이 있다면 사면 되는데 못 사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가격이 또 오르면은 오른다고 또 못 삽니다. 이게 너무 비싸 그러면서 또 빠지면 살 거야. 뒤에 계신 여성분처럼 85,000불 보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때 산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결국 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두려워서 못 사고 오를 때는 더 떨어지기 기다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영원히 못 사는 이 패턴, 여러분들은 이 패턴에 갇혀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뒤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 아주 이 다이아몬드 핸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나는 85,000불까지 한번 떨어질 거로 봐서요, 이때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투자자입니다. 85,000불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 올지 모르죠. 다음 사이클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이번 사이클에는 이제 10만 불 밑으로 안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85,000불까지 기다려보겠어 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다이아몬드 핸드. 나는 지금 굳이 15% 정도 빠지는 거에 일일비하지 않는다. 85,000불까지 기다렸다가 더 산다. 약간 이런 다이아몬드 핸드 장기 투자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음 한 주는요 설 연휴라서 데일리 비트는 쉬어갑니다. 다만 이제 제가 설 연휴 동안 생각이 나는 그런 부분들, 투자에 관련해서,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에 관련해서 생각나는 여러 부분들을 짤막한 글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는 거는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런 거 보시고 또 설 연휴 동안 시간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 동안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또 지인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설 연휴 지난 다음 주에 저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데일리 비트 코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